안녕하십니까, 은틀남TV입니다. 문정권과 이성윤이 시간을 벌기 위해 꺼낸 수사심의 요청 꼼수가 자충수가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성윤의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승인했습니다. 신속한 결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배척하던 이성윤의 느닷없는 검찰 수심의 요청엔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입장문을 통한 이성윤의 수심의 요청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법무부가 후임 총장 추천위가 29일 열린다고 밝힌 것은 양자 사이에 물밑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케 합니다. 박범계는 이날 출근길에 총장 추천위와 검찰 수사심의 요청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현 정권과 이성윤과의 관계, 특히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문재인과 이성윤과 관계를 생각할 때 그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수사심의 소집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번엔 훨씬 단축될 전망이어서 문재인과 이성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이날 위원회 개최 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르면 수일 내에 수사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남관 대행이 수원고검장의 수사심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한 발언 역시 조만간 수심의가 열릴 가능성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9일로 예정된 총장 후보 추천위보다 앞서 검찰 수심의가 열릴 수 있어 문정권이 노렸을 이성윤의 기소 전 후임 총장 임명 계획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10중8구입니다. 이러한 상황 반전엔 오인석 수원고검장의 결단이 주요했습니다. 그가 직접 총장 대행에게 수심의 요청을 함으로써 절차가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성윤이 수사심의 등을 요청한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의도라 보기 어렵고 수사팀의 기소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윤의 무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유력한 증거들을 수사팀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혐의 주장을 할 때마다 그것을 뒤집는 강력한 반박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원고검장이 신속한 수사심의 요청을 총장 대행에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 의견이 결정되는 수심위에서 기소 반대가 다수로 나오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성윤과 당시 대검 반부패원들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모두 이성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들의 주장은 결정적으로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 같은 일치된 입장은 외압이 당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외압이 아닌 자발적인 수사 중단이었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억울하게 다 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성윤 등은 향후 기소심의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의 자발적 수사 중단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 중단이 자발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와서 스스로 거짓 폭로를 하면서 불이익을 자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 출금 조치 이후 이성윤이 한찬식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이규원의 허위 내사번호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성윤이 불법 출금이 이루어진 그해 3월 23일 오전에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송인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 건 시각과 통화 내용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이송인으로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송인이 한찬식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당했으며 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붙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은 결부하지 말라고 했고 이송인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동부지검장의 진술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그가 진실을 수사팀에 밝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이송인은 석 달 뒤 이규원 검사의 허위 출금 요청서 작성을 알게 된 안양지청이 수사 필요성을 보고하자 동부지검장도 추인했다며 허위 주장을 펴면서 수사를 무산시킨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이송인은 수사 중단 관련해서 동향 후배인 배영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해 긴급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한 일이고 동부지검장도 추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역시 거짓으로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죄질이 더욱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해온 수원 고검장이 이송인 기소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고 검찰 수심위 소집을 직접 총장 대행에게 요청한 것은 수사로 확인된 혐의를 부정하며 후임 총장이 되기 위해 기소를 늦추려 꼼수를 부리는 이송인의 태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송인 기소의 찬성 의견으로 알려진 조남관 대행 역시도 신속한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은 총장 후보 중 한 명인 본인이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송인이 후임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하기에 신속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간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송인이 이번에 검찰 수사심의 소집을 자청함으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얘기를 꺼낼 명분이 없게 됐고 결국 공수처로 재이첩 주장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권의 대표적 충성맨인 이송인 후임 총장 임명의 미련을 못 버리고 꼼수를 부리려던 문재인과 문정권과 이송인 등이 재발에 걸려 넘어지게 돼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